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여러분, 챗GPT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가끔 홍보용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도 꽤 높은 정확도로 답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의 진보는 도구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인류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도구의 탄생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과연 챗GPT 시대에서 노무사를 비롯한 전문 직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보완제,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완제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가 생겨났을 때 기존 재화가 이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당 재화를 보완제라고 해요. 반면 대체제는 새로운 재화가 나타났을 때 기존 재화를 완전히 대체할 경우에 이를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만약 챗GPT가 노무사와 보완제의 관계를 이룬다면 챗GPT를 비롯한 AI의 상용화가 가속화될수록 노무사의 수요도 많아지겠죠. 반면 챗GPT가 노무사와 대체제의 관계라면 챗GPT가 상용화될수록 노무사의 수요는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은 챗GPT와 노무사가 보완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토대로 영상 말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와 관련해서 노무사의 전망을 고민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궁금했던 지점이었어요. 챗GPT 시대에 노무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문직 자체가 평균 소득이 무의미할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챗GPT가 이 소득 편차를 더 가속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업계를 살펴보면 현재도 노무사님들마다 소득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의 시대에서는 노무사님 개인의 역량 차이라고 봐요.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업력, 두 번째는 노무사로서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차별성은 계속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챗GPT의 등장으로 노무사 간의 소득 편차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영업력과 노무사로서의 실력에 더해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무언가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융합력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분야에서 기발한 상상력을 펼치고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노무사 개인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챗GPT의 등장으로 모든 직업이 다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 그럼에도 살아남는 직종들이 있을 거고 그 직종 안에서도 두각을 발휘하며 살아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챗GPT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챗GPT라는 필터가 하나 생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챗GPT라는 필터에 본인의 전문 영역을 걸러서 남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그 무언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업력을 확장하고 선도한다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무사가 하는 업무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법률 자문, 급여 아웃소싱부터 시작해서 사건 대리 컨설팅, 교육 등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임금 컨설팅을 예로 들어볼게요. 컨설팅을 할 때 보면 사업체마다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업종, 규모, 관행, 기업 문화, CEO의 비전, 심지어는 근로자들의 성별, 연령대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사업체만의 개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지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사업체가 현재 처한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해당 사업체만의 특화된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금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분야에 챗GPT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챗GPT가 학습하는 원리 자체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 챗GPT가 기존에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컨설팅 결과물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노무사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는데요.
저라면 챗GPT를 활용한 저만의 로직을 짤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컨설팅 결과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챗GPT가 각각의 컨설팅 결과물들을 분석한 다음에 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로직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최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챗GPT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저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능력이 된다면 챗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현재도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업무에 활용하시는 노무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존재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뛰어난 무언가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부분인데요. 챗GPT를 비롯한 AI의 등장으로 노무사의 업무는 어떻게 변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무사의 업역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노무사님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법률 자문과 급여 아웃소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법률 자문은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A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B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내지는 법적으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등의 형태로 자문 요청이 옵니다. 그럼 노무사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 안내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챗GPT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현재 챗GPT의 이용 정책을 보면 특정 내용을 챗GPT가 감지하는 경우에 콘텐츠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검토 없는 무단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챗GPT를 활용해서 법적 문제를 검색하는 것까지는 막진 않겠죠. 다만 예를 들어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챗GPT를 활용해서 찾아보고 그 답변에만 의존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는 법률 자문에 있어서 챗GPT가 내놓은 결과값을 검토하는 검수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면 사용자가 챗GPT에 물어보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검토를 거치거나 간단하게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 결과값이 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노무사는 판단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노동법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용어나 개념,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지금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비교적 챗GPT를 능숙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챗GPT에 질문을 했고 챗GPT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았을 때 제가 이를 참고해서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개인의 시간적 여유와 문해력일 것 같은데요. 전 지금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세와 관련한 기초 지식을 다 공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제가 챗GPT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았을 때 그 말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그 답변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챗GPT가 말한 대로 했을 때 파생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챗GPT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책임도 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부 검증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기초 지식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챗GPT의 답변을 먼저 읽어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세무사한테 검토를 요청하고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노무사 업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노무사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안마다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법이 매년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추가될 때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과연 전문적인 영역까지 일반인들을 모두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무사가 융합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반 사용자에게 인사노무와 관련한 간단한 Q&A가 생겼을 경우에 챗GPT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노무사가 대략적인 검토까지 마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무사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겠죠. 이런 측면에서 기계적인 검수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노무사와 자문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무사의 업역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상기해 볼게요. 과연 챗GPT와 노무사는 보완제의 관계일까요? 대체제의 관계일까요? 저는 이건 순전히 노무사 각각의 역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챗GPT라는 툴을 활용해서 기존 노무사의 업역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나가는 노무사의 경우에는 챗GPT와 완전한 보완제의 관계를 이룰 테고, 기존의 업역과 업무 스타일만을 고수하는 노무사는 점차 챗GPT와 대체제 관계로 향해 가겠죠. 아마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챗GPT를 비롯한 AI의 개발 속도가 나날이 가속화되는 한 이러한 변화는 필연일 것 같습니다. 저는 AI의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 두려움이 일기도 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는 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도구 앞에 놓인 우리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업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직종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으시다면 챗GPT를 비롯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제 머릿속에서 나온 100%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른 재미있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참고하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